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이 더 강력한 제도들을 포함한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의 이른바 오너들은 큰 걱정을 쏟아내는 반면에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은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상법 개정안. 자, 1960년대 제정된 이 상법, 지금에서 개정된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정말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은 되는데 책임은 있는데 권리는 없는 그런 희한한 형태로 아주 오랫동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서야 아주 조금은 평평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은 너무 나란히라는데 기업하는데 사업 보국하는데 우리가 여기 딴죽 걸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항상 우선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잘못돼 있던 것들이 균형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었는데 자, 일부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 그래서 계속 거부권이 행사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반대했던 이유는 뭔가요? 뭐 지금하고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계가 이야기하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계의 투자자본, 헤지펀드 등이 우리의 경영권을 위협하면 이른바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논리 등이었는데 사실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발효가 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다 정책 위에 대책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역은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 이사들이 충실할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가 된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저 글자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보면 그동안 회사가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게 주주의 주가를 떨어뜨려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상장 같은 것들. 네. 카카오가 뱅크와 페이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쪼개서 상장할 수 있었던 것들. 또 최근에 SK가 계열사에서 특정 윤활유 부문만 떼어서 별도로 IPO 하려다가 못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기 해당되는 건데 앞으로는 회사에는 이익이고 최대 주주가 좋아하지만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저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고요. 네.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여야 간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요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유예가 좀 됐습니다만 규모 있는 회사는 일일이 먹고 사는데 바쁜데 주총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전자주총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기존의 사회이사 늘 있었는데 요거 독립이사로 명칭도 변경하고 지위도 명확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원래는 회사였는데 회사와 주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단 두 글자가 추가가 된 건데 이 두 글자의 추가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회사에 좋은 게 주주에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사태 같은 것들 그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만 쏙 뽑아서 별도로 상장을 해버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치가 완전히 빠지게 되죠. 이런 행위를 그동안은 개인 주주의 의사와 반해서 뭐라고 하든 종목 토론방에서 어떤
비판이 나오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배임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아니면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를 알짜 회사와 병합을 한다던가 이럴 때 불리하게끔 병합을 해버리면 이 개인 주주는 병합 과정에서 돈을 벌겠지만 네. 기존의 그 알짜 회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니까 기업들이 그동안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면 네. 운신의 폭은 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대규모 상장사 같은 경우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소액 투자자 권리 강화 방안일 텐데, 네. 자,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부터 의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조 단위로 몸집 키울 네. 수 있는 그 정도 회사부터 의무화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일정상으로는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자산 규모 크지 않은 회사들은 경영상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해서 이거는 즉시 발효되는 건 아니고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순차적으로 기업의 덩치가 큰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기존의 사회이사가 독립이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자, 그런데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름이 원래는 사외에 있는 이사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원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사회이사들은 여기에서 거마 비반 벌어간다, 거수기 행사만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겼고요. 자산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서 독립이사 비율이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좀 더 뽑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3%를 네. 우리가 계속 기사에서 3%를 이야기는 많이 봤는데 대체 이게 뭐길래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감사를 선임할 때 네.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혹은 나하고 우리 집안하고 내 친구하고 나랑 친한 기업까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모두 다 합쳐서 3%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컨대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선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생 네. 때. 그러면 이름표 달았는지 머리 묶었는지 이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요거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게 학교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감사가 회사에서 하는 기능이 바로 그 선도부 기능입니다. 네. 정부가 법으로 정하거나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지 명확히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게 감사가 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그 선도부하고 나하고 되게 친하면 아유, 넌 좀 봐줄게. 이럴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친분 관계로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최대 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단절하겠다는 거죠. 네. 의결권을 3%로 다 합쳐서 3%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우리 어머니, 내 동생, 뭐 처제 뭐 이렇게 나눠서 지분 가지고 있어도 됐고 다 합쳐서 3%만 의결권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 예전에는 대주주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가 각각 3%, 그렇죠. 즉 12%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서 3%만 감사 뽑는데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군요. 자, 이른바 3%를 대해서 재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시콜콜 선도부가 하나하나 네.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경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언뜻 봐서 감사가 보기에 이상해도 경영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네. 요거 경영상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맞지 않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해서는 뭐 요 내용은 독립 선출하는 건 이번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재계가 압박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 할 수 있고 기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동안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율성이 컸던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3% 룰이
확정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기업의 지배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항상 그 중국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SK그룹이 소버린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주총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3법 개정안에 상자도 나오지 않았던 네. 아주 옛날이죠. 2003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모든 게 철벽같이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네.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거라는 거 우리가 모두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제도적 방어막을 갖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경영권 방해는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을 것이다. 그렇죠. 위에는 정책이 있으면 아래로는 대책이 있다. 네. 중국 속담인데 전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샹요 정처. 네, 샤요 또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저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 증시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이 3법 개정안 영향이 반드시 있죠?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증시가 살아야 다른 데로 갈 돈이 증시로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액션을 이렇게 빠르게 취한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5%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수 전체가 그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었던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전력기기 관련 주에서는 그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그런 주식들이 있었을 거고 네. 지주사나 은행권 또 배당 많이 주는 통신주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이 사람들이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과열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금융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